안녕하세요. 트롯의 내일을 열어가는 큰 힘. 트롯 공식 뉴스 채널 트로트페이입니다. 방송인 박송 부부의 출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박수홍의 친모가 또다시 소름 돋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아들의 재산을 둘러싼 법정 싸움 속에서 박수홍의 모친이 박수홍의 친형 편에 서서 내놓은 발언들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출산을 축하받아야 할 순간에 박수홍 부부는 왜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야? 그리고 박수홍 모친의 충격적인 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박수홍과 김다혜 부부는 지난 13일 딸을 출산했습니다. 부분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자연분만 고집하다가 결국이라는 제목의 영상의 댓글에 수다홍님들 전복이와 전복이 엄마 소식을 전합니다 홍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 전복이는 많이 내려왔는데 엄마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튼튼한 자궁을 갖고 있는지 자궁 경부가 내려와 얇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하중을 견디는 힘이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됐다며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 마취를 해본 것도 시험관 하면서 난자 채취할 때가 처음이고 태어나서 처음 수술해보는 것도 이번 제왕절개 수술이 처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처음 해보는 전복이 엄마가 대단하면서 짠하다며 늘 응원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다고 태세고 덧붙였습니다. FF로 박수홍은 다음 주인 10월 20일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소홍다의 다홍에서 소홍다의 다홍전복으로 넷이서 인사드릴게요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편에는 아빠가 된 박수홍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박수홍은 스튜디오에서 10월 10일 출산 예정인데 혹시라도 방송 중에 전화가 오면 튀어나가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다. 실제로 그는 녹화 도중 어떻게라며 황급히 병원으로 뛰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박송은 딸을 안으며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1970년생으로 올해 55세인 박송은 지난 2021년 23살 연하 김다혜와 혼인신고를 했고 지난 2022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결혼 3년 만에 2세 소식을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결혼 3년 만인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과거 시험관 시술 진행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던 바 고통과 노력을 인내한 결실에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박수홍 김다혜 부부가 결혼 후 3년 동안 아기 천사 소식이 없어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었는데 주변에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만 봤지만 전 과정을 거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난임 검사를 진행해 결과지를 보며 박수홍은 본인의 탓이라고 자책을 했는데 난임의 원인이 남성 요인으로 체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외로 남성 요인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시험관의 경우 건강한 정자만 있으면 수정시킬 수 있어 남성의 영향이 적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예전에 검사했을 때는 모두 정상이었는데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많다 보니 몸이 안 좋아졌고 인공수정이 몸이 덜 힘들다고 해서 고민했지만 확률은 시험관이 더 좋다고 해서 시험관으로 결정했다고 하죠. 시험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파서 가끔 주사 맞는 것도 싫은데 이렇게 집에서 배에 직접 주사를 놔야 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배난 주사를 맞고 난자가 잘 자랐는지 병원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고 난자를 채취하는데 채취된 개수만큼 바늘을 찌르는 거라 많이 나올수록 통증도 심하다고 하는데 여러 개가 나왔으니 정말 많은 바늘을 찌렀죠. 김다혜는 배가 임산부처럼 빵빵해지고 생전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난자 채취하는 영상에서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생리통의 일용배 정도라고 하니 그걸 어떻게 버티나요? 진짜 이거 하시고 버티는 여성분들 대단하네요. 그렇게 채취하고 나서 20년을 3리터 먹어야 한다고 해서 아프기도 하고 서러워서 울었다고 하는데 이 시험관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죠. 본인 때문이라는 박송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미안해했는데 여자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든 시험관 과정이네요. 박송 씨가 가족 소송 사건 이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나 둘 하차하며 잘 안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김다혜와 결혼 후 함께 살며 임신이 안 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또 가슴이 아프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송 씨가 임신이 안 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더라며 부정자증 1%의 가능성에 희망을 바라보며 노력한다고 한 말에 안타까움이 컸는데 그러나 실검에 올라온 뉴스를 보며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클릭해서 열어보니 박송이 아빠가 됐다는 문구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다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수홍님 배우자 다혜요라고 인사말을 올리며
그동안 저희 부부의 시험관 과정을 보며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시는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라며 출산 소식을 전해 엄마 힘들지 않게 시험관 한 번에 찾아와준 고맙고 소중한 아기 천사예요. 나 이미 효도 다 했어요라고 적었습니다. 다이애 씨는 남편이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평범한 꿈을 평생 포기하고 살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인생에는 그런 행복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고 하며 박수홍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김다혜 씨는 이어서 그래서일까요? 이번 시험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보다 더 간절한 모습이었고 매일매일 아기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매주 병원 갈 때마다 남편이 더 조마조마 긴장하고 그리고 아기가 잘 있는 걸 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울고 아빠라며 남편의 애절한 마음을 전했죠. 기나 끝으로 더 이상 아픈 과거로 하루하루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지 말고 이제는 아빠라는 존재만으로도 고마워할 아이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함께할 내가 있으며 불행 속에도 옆을 그리고 응원하는 수많은 수다홍 분들이 계시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그려 나가길 바란다며 힘들었던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신과 김다혜 씨는 지난 2021년 7월 혼인 신고를 먼저 하고 다음 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려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김다혜 씨와 박수홍 씨의 첫 만남은 김다혜가 27살, 박수홍이 50살일 때였는데 그 나이 차이가 무려 23살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박수홍은 후배 여자친구의 지인으로 참석한 김다혜를 만나 힘든 시기에 김다혜의 진심에 이끌려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김다혜는 당시 박수홍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를 위로하며 곁에서 함께 박수홍은 그런 김다혜에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는 평강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는 그녀의 숨기기 같은 성격과 함께 박수홍이 가족에게 20만 당하던 바보 온달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에 비유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박수홍의 아내는 박수홍과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되는 젊은 분녀로 대부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송실대 출신의 아나운서 준비생이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데뷔 후 30년 넘게 성실하고 순진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받아왔고 가족과의 소송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편에 서서 응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부모님이 그를 마치 입양된 자식처럼 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박수홍의 어머니가 방송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는데 이와 동시에 박수홍의 이모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며 그가 부모보다는 이모에게 더 많은 정을 느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박수홍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흉기가 없어서 때리기만 했다는 지문을 하면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고 특히 아들의 돈에 대한 집착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운 가족 내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역시 사주를 맹신하는 인물로 제마슨에서의 연애와 결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친형이 박수홍의 연인과 헤어지도록 강요했고 사주 결과를 이유로 집안이 망할 수 있다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박수홍은 이런 가족의 반대와 간섭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한때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던 연인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진짜 가족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 부부 측이 박수홍 아내 김다혜의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한 적도 있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제뿐 24년 9월 25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배우자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친형 부부 측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김다혜가 20대 후반의 나이로 1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의문이 있다며 계좌 거래 내역 조회를 요청하면서 검찰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날 피고 측은 해당 부동산이 박수홍이 준 현금으로 취득한 게 아닐까 의심이 된다면서 김다혜 씨가 현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고가 전달한 현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죄 성립 여부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건이라고 생각해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내용을 보면 3천만 원 상당이나 취득한 금액이 이례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다. 신청한 자료가 피해자 본인도 아닌 처에 대한 자료로 현재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처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겠다는 내용인데 사유도 부동산 취득 경위가 의문이라는 수준이라 소명이 크지 않다. 왜 자꾸 신청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신청한 내용은 기간도 잘 봐졌고 거래 대상을 박수홍으로 칭칭된다. 거래 내역을 확인할 계획은 없고 다른 분쟁을 할 계획도 없다.
이 사건에서만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료 조회 승인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우아상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 여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친형 부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송웅의 모친은 아들이 임금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현재 씨가 20억 원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아내 김다혜에게 증여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박송웅 씨의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이고 매입한 시기는 2011년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지분 5%를 모친이 갖고 있고 매수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고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해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말도 할 수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송웅 씨가 아니라 박송웅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 박 씨였고 당시 어머니의 지분 5% 역시 박송웅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박송웅의 모친은 2017년 SBS 미운 우리 새끼 출연 전까지 어떠한 경제 활동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집을 박송웅이 김다혜에게 증여가 아닌 매매가 12억 5천만 원에 넘겼고 등기부등본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다혜에게 집을 넘긴 시점은 혼인신고 전인 2020년 8월이었는데 그 당시 박송웅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송웅은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다. 박송웅은 당시 김다혜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결혼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했고 박송웅은 이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박송웅의 친형 박씨 측은 김다혜는 당시에 12억 5천만 원을 주고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됐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김다혜가 집을 새를 기고 샀고 이 집의 당시 전세가는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다혜가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 원이다. 자신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했다. 이렇게 쓰인 3억 원에 대한 근거는 세금 자료로 남았습니다. 한편 현재 박송웅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라엘, 메디아공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송웅의 출연료 등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라엘에 대한 법인카드 임의 사용,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허위 직원 급여로 인한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송웅 개인과 관련된 횡령에 대해선 증빙 자료가 부족하고 사용처 역시 명확하지 않다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친형에게 징역 2년, 남의 아내 이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박송웅의 모친은 법정에서 박송웅 친형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아들의 재산 관리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박송웅은 자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친형이 가족의 경제를 총괄해왔다며 박송웅의 수입과 재산 관리 역시 친형에게 맡겨져 있었고 친형이 가족을 위해 이끌어준 덕분에 재정적인 안정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송웅이 김다혜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과정에 대해서도 박송웅이 자신의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친형의 조언에 따랐다고 주장하며 모든 재산 처분과 관련된 결정은 항상 친형과 상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친형이 돈 문제를 투명하게 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송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 외에는 대부분 가족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성을 통해 박송웅 친형이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도록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박송웅의 민감한 사생활 부분까지 언급했다. 그녀는 내가 32년 동안 박송웅 뒤 봐주고 여자와 잔 후에 버려진 콘돔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며 송웅이가 내가 아는 것만 6명 만났다. 척부이 돼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고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부모도 처벌받아야 함. 이래서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진짜. 아니 아들이 자기 여자한테 쓴 돈도 뭐라 그러는 거야. 친아들 맞는 거지? 아들이 자기 돈으로 마누라한테 20억이든 30억이든 넘겨도 그게 뭔 상관이라는 거야. 자식 차별이 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송웅은 이 모든 고통을 딛고 김다혜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아빠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복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박송웅은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와 친형과의 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며 박송웅이 앞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길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박송웅과 김다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들 부부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